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1분 지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순서는 오늘 제가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순서입니다. 이준석 진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제명 청원이 올라와 있죠. 사흘 됐대요. 그런데 이 사흘 만에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만 명만 넘으면은 안건으로 성립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30만이 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청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거 100만 가나요? 아까 보니까 32만이라고 누가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데 진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준석이가 진짜로 제명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야, 이 새끼 꼴보기 싫은 놈 말이야. 자, 이 기사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준석 제명 청원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치 인용을 하는 듯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이런 19금 이걸 19금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저열하기 그지없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을 세상에 그걸 대통령 후보의 정책 토론회 장에서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을 하는데 야,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겠죠.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자, 우리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 참 입에 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준석은 내가 단지 인용을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용도 인용 나름이죠. 옛날에 어떤 극우단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집회를 열어서 권양숙 여사를 선정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X가 영부인이라니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연설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안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거 X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진짜 기가 그걸 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용 아니죠. 인용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욕을 한 겁니다.
욕 안 한 척 이준석에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명 청원이 30만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2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제명시키면 뭐 김영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양인데, 아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더 이상 다른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준석이가 저렇게 나왔을 때 권영국 후보나 당시 이재명 후보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TV 드라마에 이런 게 나오죠. 세종이 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자, 이렇게 인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한테 이렇게 맞받아쳐도 되는 겁니까? 이준석이가 인용해서 다 괜찮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자, 배터리 점검을 해달라고, 마이크 배터리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데, 마이크 배터리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마이크 배터리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예. 혹시, 예, 좀 잘 안 나옵니까? 제 목소리가? 예. 이게, 네, 예. 자, 다시, 예,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끊긴다고요? 이게, 그게 끊깁니까? 예. 잘 끊김이 있다라는 분, 잘 들린다는 분, 아까 욕할 때 음소거가 됐었어요? 예,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자, 이런 이준석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배잖아요. 말 그대로 제도화된 일배잖아요. 그 일배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일종의 배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배설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 사는 중에 사람이 살다면은 보면은 배설을 할 때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배설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배설할 만한 장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배들의 주장이에요. 예, 좋아. 배설할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일배들은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배설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배설하면은 그거는 잡혀가죠. 노상방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졌다고 소리를 한 거는 배설을, 똥 오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싹 갈긴 거예요. 에? 이런 자를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똥 오줌을 가겠다, 길거리에서 똥 오줌을 쌌다면 그 국회의원 제명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답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은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준석, 그래서 제명이 되나요? 자, 일단 제명이 되려면은요, 청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준석을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갔죠.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성립이 되고, 지금 현재 청원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만에 5만 명을 채운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곧바로 청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절차인 거죠.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국회 본 안건에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은 국회 본회의에 가게 돼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이 되면 이준석은 제명이 됩니다. 헌법 제64조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4조는요, 국회가 내부 질서를 조율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예,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제명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재적의원 3분의 2.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상적일 때는 재적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거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정원이 현재 296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96명이에요. 4명 어디 갔느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가면서 그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역구, 그 다음에 강훈식 의원이 가지고 있던 지역구는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혀야 돼요. 그럼 198명인데 2명은 어디 갔지? 네. 위성락 의원하고요, 강유정 의원 이 두 분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죠. 근데 이 두 분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민주당의 최재혁 의원 이 두 사람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재혁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소득당과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손솔과 최재혁은 정식으로 승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승계 대상에 올라가 있고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승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승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296석인 겁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8석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172석이 되겠네요. 자,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는 민주당에 들어올라다가 못 들어온 이 김종민 의원까지 포함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4석, 12석, 3석, 3석. 자, 이게 지금 모두 18석이거든요. 자, 이것 두 개 합치면은 22석. 합치면은 190석입니다.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3분의 2에 모자라네. 10명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렇습니다. 10명 정도 모자라죠. 그래서 이 이준석의 제명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의석이 3분의 1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이 제명될 수도 있는, 헷갈리네. 이준석 제명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재명이 돼버려요. 네. 자, 이준석 제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에서도 이준석 제명에 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반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힘당 내에서도 충분히 이준석 제명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10명만 나오면 뭐 어쨌든 제가 10명 정도만 나와주면 그렇지 이준석이를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국힘당에서는 왜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큰 건데 뭐 이준석이 뭐 어쨌는데 그렇게 반감이 큰 거야?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국힘당 내에서는요, 지금 거기가 지금 그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대한 비판, 윤석열에 대한 반대에 가담한 거, 이거 자체가 지금 거부감이 느껴진대. 두 번째는 대선 당시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 이 찍들은요, 이준석이하고 단일화가 됐으면 지들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더라도 사실상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찍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준석을 아주 싫어한대요. 따라서 이런 반감과 거부감이 있다면 이준석에 대한 제명에 동의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0명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이준석 날아가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조금 잘못 나왔네요. 국힘당 7표만 온다고 됐는데 자, 이게 7표가 아니고 10표만 넘어오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있는데 개혁신당 표가 3표가 있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이준석 제명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하여튼 국힘당에서 10표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이준석 지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준석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사실은 쫄아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태연한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이준석 제명 찬성 여론이 높아간다는 겁니다. 단 사흘 만에 30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원을 받을 건데 이 청원까지 계속해 보면은 100만을 넘길 수도 있어요. 국민 100만 명이 원하는 게 이준석 제명이라며 글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특히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정말 물어 뜯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수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명 정도는 이준석을 내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 꽤 높죠. 이준석 때문에 대선 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밉겠어. 그러니까 제명이 안 될 거다라고 낙관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쫄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죠. 특히 지금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이 젊은 꼰대라는 거죠. 이준석 얘가 정말 당 운영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하고 자기 비서진이나 참모진들을 홀대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더 위에 있다, 자기 지위가 더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빴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준석 제명에 표를 던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은 제도화된 일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저렇게 설치는 것은 펜코 같은 이른바 극우 남초 사이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일배인 거지. 누구 말 맞다나 화장실에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길 한복판에서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에 대한 반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죠. 이준석은 여성들에 대한 비하가 아주 일상적이에요. 그 여성들에 대한 비하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아니, 여자들을 비난해서 그걸로 지지 얻는 놈도 웃기고, 여자들 비하한다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놈도 웃기고, 지지 받는 놈이나 지지하는 놈이나 똑같이 이상한 놈들 아니야?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뿐만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소수자의 배려, 이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그걸로 얘는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린 거예요. 20대 남성들,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애들이야. 참. 그러니까 20대 남성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저렇게 우대를 받고 혜택이 있는데 왜 나는 혜택이 없어? 여자들은 우대받고 보호받는데 왜 나는 우대받지도 못하고 대우받지도 못하지? A씨,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지. 장애인과 여성에게만 우호적인 이놈의 세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불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그렇지만 약자들에 대해 참, 네, 물론 요즘에 여성들 보고 이제 약자라고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자, 이런 애가 솔직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짓 아닌가요? 그러니 내쫓는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글쎄, 이런 생각을 만약에 국회의원들 중에, 국힘당 의원들 중에 10명 정도만 해버리면 이준석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의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쫄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결집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